한국 음식이요? 매운 거 말고 뭐가 있죠? 파리 최고 요리학교 학생들의 비웃음이 공항을 가득 채웠습니다. 프랑스 요리가 세계 최고야. 미슐랭이 증명하잖아. 그러나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WHO 식단 순위가 공개됐습니다. 한국 3위, 프랑스 15위, 파리 르 코르동 블루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세계 최고 요리학교 학생들이 경악했죠. 1960년 나무 껍질을 먹던 나라가 70년 만에 이룬 기적. 프랑스 학생들을 완전히 침묵시킨 한국 식문화의 충격적 진실, 지금 공개됩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한국이요? 거기 음식이 뭐가 있는데요? 매운 거 말고. 클레망의 말에 주변 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파리 샤를 드골 공항 출국장은 우리의 비웃음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앙투안 뒤퐁입니다. 르 코르동 블루 파리 본교 2학년생이죠. 세계 최고의 요리학교에 다니는 제 자부심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번 아시아 식문화 탐방 프로그램은 솔직히 내키지 않았어요. 프랑스 요리를 배우러 왔는데 왜 한국까지 가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죠. 옆에 있던 마리가 여행 안내서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김치, 불고기, 비빔밥. 이게 전부네. 우리 프랑스 요리 몇 개인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프랑스는 미슐랭 가이드의 본고장이었습니다. 오기스트 에스코피에, 폴 보퀴즈, 알랭 위카스. 우리에겐 수백 년의 요리 역사가 있었죠. 한국 음식이라는 건 그저 매운 고추장에 모든 걸 비벼 먹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탑승 게이트로 이동하면서 클레망이 스마트폰을 보여줬어요. 한국 음식 사진들이었죠. 전부 빨간색이네. 저건 요리가 아니라 그냥 고춧가루 잔치 아냐? 여러 명이 동의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프랑스 요리의 섬세한 소스, 정교한 플레이팅과는 차원이 다른 것처럼 보였죠. 비행기에 탑승하자 인솔 교수인 피에르 셰프가 통로를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너희들 편견 좀 내려놓고 가라. 음식에 우열은 없어. 하지만 그의 말은 공허하게 들렸어요. 마리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누가 봐도 프랑스 요리가 최고잖아요.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번 여행 동안 한국 음식의 문제점을 정리해서 보고서를 쓸 생각이었어요. 첫 페이지에 제목을 적었죠. 한국 음식 vs 프랑스 요리 왜 프랑스가 우월한가? 클레망이 그걸 보고 웃었습니다. 벌써 결론 났네. 이륙 후 2시간쯤 지났을 때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승무원이 메뉴판을 보여줬는데 한국 음식 옵션이 있었어요. 비빔밥이었죠. 저는 프랑스 요리를 선택했지만 클레망이 장난으로 비빔밥을 주문했습니다. 한번 봐야지. 얼마나 형편없는지. 식판이 나왔을 때 우리는 모두 그걸 내려다봤어요. 작은 그릇들에 나물이 담겨 있었고 가운데 빨간 고추장이 있었습니다. 클레망이 젓가락으로 비비기 시작했죠. 그냥 전부 섞는 거네. 섬세함이 1도 없어. 마리가 코웃음을 쳤어요. 프랑스 요리는 소스 하나에 몇 시간씩 걸리는데 저건 그냥 막 비비기만 하잖아. 저는 제 프랑스 요리 기내식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역시 프랑스 요리가 정답이야. 클레망이 비빔밥을 한 입 먹더니 표정이 묘해졌어요. 뭔가 있긴 한데. 그래도 우리 요리만은 못하지. 주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피에르 교수가 다시 통로를 지나가며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걱정이 묻어났어요. 너희가 한국에 가서 뭘 배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노트에 첫 번째 관찰을 적었습니다. 비빔밥 그냥 재료를 섞기만 함. 기술 부재. 프랑스 요리의 정교함과 비교 불가. 마리가 제 노트를 보며 웃었어요. 앙투안 너 진짜 철저하다. 근데 맞는 말이야. 우리가 3년간 배운 소스 기법만 해도 저들은 평생 못 따라올 거야. 저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프랑스 요리는 예술이에요. 저건 그냥 식사일 뿐이죠. 클레망이 기내 잡지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국에 미슐랭 레스토랑이 몇 개 있대. 하지만 전부 프랑스나 일본 요리래. 한식은 별 못 받은 거 보면 국제적으로 인정 못 받는 거 아냐? 여러 학생이 동의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비행시간 내내 우리는 한국 음식을 평가했습니다.
김치는 그냥 절인 배추, 불고기는 단순한 구이, 된장찌개는 투박한 수프. 모든 것이 프랑스 요리에 비하면 초보적으로 보였죠. 저는 노트에 계속 적어 나갔어요. 한국 음식의 문제점 목록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피에르 교수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했습니다. 너희가 가진 기준이 전부가 아니야. 세상엔 다른 방식의 훌륭함이 있어. 하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도 프랑스가 최고인 건 변하지 않아요. 인천공항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죠. 일주일 후면 우리가 옳았다는 걸 증명하게 되겠지. 인천공항 활주로에 바퀴가 닿는 순간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일주일 후 이 노트는 한국 음식의 문제점으로 가득 차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피에르 교수가 우리를 모았습니다. 첫 일정은 전통 한정식 식당이야. 마음을 열고 경험해봐. 클레망이 옆에서 작게 웃었죠. 경험은 해보겠지만 평가는 정직하게 할 거예요. 공항에서 식당까지 가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거리가 펼쳐졌습니다. 생각보다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죠.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음식을 보러 온 거니까요. 마리가 말했습니다. 건물은 괜찮네. 근데 음식은 또 다르겠지. 식당에 도착했어요. 전통 한옥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서 직원이 말했죠. 신발 벗어주세요. 마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 신발을 벗어야 해요? 직원이 미소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좌식 문화라서요. 바닥에 앉으시거든요. 클레망이 불평했어요. 불편한데. 프랑스 레스토랑은 편한 의자가 있잖아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것부터 이상했어요. 노트에 적었죠. 불편한 좌식 문화. 개선 필요.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낮은 테이블과 방석이 놓여 있었어요. 다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앉았습니다. 피에르 교수는 익숙한 듯 편하게 앉더군요. 너희도 곧 익숙해질 거야. 하지만 저는 이미 불편했어요. 메뉴판을 보는데 한글만 있었습니다. 직원이 영어로 설명해줬어요. 오늘은 전통 한정식입니다. 여러 가지 반찬과 메인 요리가 나옵니다. 클레망이 물었죠. 몇 가지나 나오는데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12가지 정도요. 마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12가지요? 왜 그렇게 많이 줘요? 우리 한 명당 요리 하나면 되는데. 직원은 미소만 지었죠. 한국 문화입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작은 접시가 하나씩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저는 세기 시작했죠. 하나, 둘, 셋. 김치가 나왔고 나물이 나왔고 전이 나왔어요. 넷, 다섯, 여섯. 접시가 계속 추가됐습니다. 클레망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직도 더 나와? 이거 언제까지 계속되는 거야? 7, 8, 9. 테이블이 점점 가득 찼죠. 10, 11, 12. 마침내 멈췄습니다. 저는 테이블을 내려다봤어요. 정말 12개의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리가 어리둥절하게 물었죠. 이거 다 먹으라는 거예요? 비효율적인데. 프랑스는 코스로 하나씩 나오잖아요. 순서가 있고 체계가 있는데 이건 그냥 한꺼번에 다 내놓는 거네. 피에르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이게 반상 문화야. 모든 음식을 동시에 즐기면서 영양의 균형을 맞추는 거지. 하지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노트에 적었습니다. 체계 없이 음식을 한꺼번에 제공. 프랑스 코스 요리의 우아함과 대조적. 그런데 먹기 시작하면서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모든 맛이 달랐습니다. 김치는 매콤하고 시큼했고 나물은 고소했고 저는 바삭했어요. 한 접시 한 접시가 각각의 맛을 가지고 있었죠. 클레망이 중얼거렸습니다. 생각보다 맛있는데. 마리가 김치를 집으며 말했어요. 근데 이거 냄새 좀 강하지 않아? 발효 음식이라는데 그냥 상한 거 아냐?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김치 냄새가 강렬했어요. 프랑스 치즈도 발효 음식이지만 이건 달랐죠. 피에르 교수가 말했습니다. 오후엔 김치 연구소를 방문할 거야. 거기서 자세히 배울 수 있을 거야.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연구소까지 있다고? 김치가? 식사를 마치고 김치 연구소로 이동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입구에 박 박사라는 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죠. 반갑습니다.
프랑스에서 오셨다고요? 치즈의 나라시죠? 저는 자부심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네, 프랑스 치즈는 세계 최고예요. 박 박사가 미소 지었어요. 그럼 발효에 대해 잘 아시겠네요. 김치도 마찬가지거든요. 발효의 과학입니다. 그가 우리를 실험실로 안내했어요. 벽면에는 수십 종류의 김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배추김치, 깍두기, 열무김치, 총각김치, 갓김치. 저는 놀랐죠. 김치가 한 종류인 줄 알았는데. 박 박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는 약 600종의 김치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르고 계절마다 다르고 재료마다 다르죠. 클레망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600종이요? 그게 가능해요? 박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효 온도, 시간, 염도, 재료 배합. 하나만 달라져도 완전히 다른 김치가 나와요. 이건 과학입니다. 그가 우리를 현미경 앞으로 데려갔어요. 화면에 김치 샘플이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미생물이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숨을 죽였어요. 박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게 유산균입니다. 김치 1g에 약 10억 마리가 살고 있어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10억 마리요? 클레망이 되물었죠. 그게 정말 김치 안에 있는 거예요? 박 박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그리고 이건 600종 중 하나일 뿐입니다. 마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게 뭐가 대단한 건가요? 박 박사가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김치의 항암 효과, 면역력 증진, 소화 개선 효과. 국제학술지에 실린 논문들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어요. 이번엔 비판이 아니었죠. 유산균 10억 마리, 600종 김치, 과학적 발효. 클레망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네. 과학이야. 저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연구소를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김치를 단순한 절임 채소로 봤던 제가 틀렸던 걸까요? 연구소를 나서는데 피에르 교수가 말했습니다. 다음은 광장시장이야. 전통시장인데 즉석 요리를 볼 수 있어. 마리가 시장이요? 라고 되물었어요.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죠. 저도 솔직히 기대가 안 됐습니다. 시장 음식이라니. 길거리 음식 수준 아닐까요? 버스에서 내려 시장 입구로 걸어갔어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좁은 골목 양쪽으로 가게들이 빼곡했죠. 클레망이 코를 찡그렸어요. 여기서 요리를 해요? 위생은 괜찮은 거예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프랑스 레스토랑의 깨끗한 주방과는 너무 달랐어요. 피에르 교수가 한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 빈대떡을 먹어볼 거야. 할머니가 하나하나 직접 부치시는 거지. 우리는 좁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할머니 한 분이 커다란 철판 앞에서 반죽을 붓고 계셨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주문한 지 정확히 2분 만에 빈대떡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끈한 상태였죠. 마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벌써요? 이렇게 빨라요?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50년 했어요. 눈 감고도 돼요. 저는 빈대떡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바삭한 겉면과 부드러운 속. 간이 딱 맞았어요. 클레망도 먹더니 표정이 달라졌죠. 이거 맛있는데요? 피에르 교수가 말했습니다. 50년 경력이야. 레시피가 아니라 손끝에 있는 거지. 그 말이 제 머릿속에 박혔어요. 레시피가 아니라 손끝. 프랑스 요리는 정확한 레시피를 따릅니다. 밀리리터 단위까지 재고 온도를 정확히 맞추죠. 하지만 이 할머니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반죽을 붓고 뒤집었어요. 그런데 완벽했습니다. 다음 가게로 이동했어요. 마약김밥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클레망이 웃었죠. 마약? 이름이 이상한데. 주인 아주머니가 설명했어요. 한번 먹으면 계속 생각나서 그래요. 우리는 주문했습니다. 아주머니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김 위에 밥을 펴고 재료를 올리고 말고 자르는 것까지. 제가 시계를 보니 3분이 채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단면이 완벽했어요. 재료가 정확히 가운데 있었고 크기가 모두 똑같았죠. 마리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스시 롤 만들 때 10분도 넘게 걸렸는데. 저도 기억났어요. 정확한 크기로 자르는 것만 해도 여러 번 연습했었죠. 그런데 이 아주머니는 칼질 한 번에 끝냈습니다.
김밥을 먹는데 맛이 또 놀라웠어요. 단순해 보였지만 모든 재료가 조화를 이뤘죠. 클레망이 말했습니다. 이거 진짜 계속 생각날 것 같은데. 마약김밥이라는 이름이 이해가 갔어요. 피에르 교수가 우리를 다른 가게로 데려갔습니다. 떡볶이 가게였어요. 주인 할머니가 큰 냄비에서 떡볶이를 끓이고 계셨죠. 주문하자마자 바로 덜어서 주셨습니다. 1분도 안 걸렸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프랑스 미슐랭 레스토랑에서는 에피타이저 하나 나오는데도 20분은 기다려야 했어요. 메인 코스까지 합치면 식사 시간이 3시간은 넘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10분 만에 3가지 음식을 먹었습니다. 마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속도가 엄청나네. 그런데 맛도 좋아.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저도 궁금했습니다. 빠르면 대충 만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피에르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수십 년을 같은 요리만 했어. 몸에 배인 거야. 레시피를 보는 게 아니라 감각으로 하는 거지. 클레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기술이 아니라 예술이네요. 그 말에 저는 펜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노트에 비판을 적으려 했는데 뭘 써야 할지 몰랐어요. 속도가 빠르다고 쓸까요? 그런데 그게 장점이었습니다. 간단하다고 쓸까요? 하지만 맛은 복잡했어요. 다시 빈대떡 할머니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피에르 교수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레시피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죠. 레시피요? 그냥 해요. 재료 보면 알아요. 손이 기억해요. 손이 기억한다. 저는 그 말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프랑스 요리학교에서는 정확한 계량을 가르쳤어요. 그게 과학이라고 배웠죠. 하지만 이 할머니에게는 50년의 경험이 계량보다 정확했습니다. 클레망이 제게 속삭였어요. 앙투안, 우리가 뭔가 놓친 거 아냐?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프랑스 요리가 최고라고 배웠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완벽함을 만들어내잖아. 마리도 끼어들었습니다. 미슐랭 별이 전부는 아닐 수도 있어. 여기 할머니들한테 별 주는 사람은 없지만 맛은 별 3개짜리랑 비교해도 될 것 같은데.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시장을 나오는데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3시간 걸려 만드는 요리가 여기선 10분이야. 그런데 퀄리티는 비슷해. 아니, 어떤 건 더 나은 것 같아. 다른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죠. 효율성에서는 완전히 진 거네. 버스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클레망이 조용히 물었어요. 우리가 뭘 몰랐던 걸까? 저는 대답 대신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적으려 했던 비판들이 하나도 적히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적혀 있었죠. 50년 경력. 손끝의 예술. 10분의 완벽함. 피에르 교수가 말했습니다. 내일은 한식영양학연구소를 갈 거야. 너희가 더 놀랄 거야. 저는 노트를 덮었어요. 이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요리가 정말 최고일까요? 호텔에 돌아와 휴대폰을 켰는데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앙투안,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학부모 단톡방 봤어? 저는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죠. 클레망도 휴대폰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우리 엄마도 화나셨어. 피에르 교수가 우리를 모았어요. 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으시네. 그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학부모 단톡방 화면이었죠. 메시지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한국 음식이 프랑스 요리보다 낫다니 말이 되나요? 우리 애들이 세뇌당하는 거 아니에요? 르 코르동 블루에서 뭘 가르치는 건지 모르겠네요. 메시지들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제 요리가 한국 시장 할머니보다 못하다고요? 우리 애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어제 저녁 어머니께 보냈던 메시지를 떠올렸습니다. 엄마, 여기 시장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50년 경력 할머니가 만드신 건데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게 문제였던 거죠. 마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사실만 말한 건데. 왜 부모님들이 화내시는 거예요? 클레망이 한숨을 쉬었죠. 프랑스 요리가 최고라고 믿으시니까.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인정하기 싫으신 거야.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받을 수밖에 없었죠. 앙투안, 설명해봐. 내가 정말 한국 음식이 우리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니? 어머니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다른 방식의 훌륭함이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끊어 말했습니다. 다른 방식? 나는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주방장이야. 20년 넘게 프랑스 요리를 했어. 그런데 내가 시장 할머니 음식이 낫다고?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어머니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였죠.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단지 경험한 걸 말씀드린 거예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앙투안, 너는 아직 학생이야. 판단하기엔 일러. 프랑스 요리의 깊이를 다 배우지도 못했잖니. 전화를 끊고 나니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한 학생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실망하셨대요. 프랑스 요리를 배우러 보냈는데 한국 음식 찬양하러 갔냐고. 마리도 고개를 떨궜어요. 우리 엄마도 빨리 돌아오래요. 피에르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틀린 말 안 했어. 직접 경험한 걸 솔직하게 말한 거야. 하지만 클레망이 반박했어요. 그래도 부모님 말씀이 틀릴 리 없잖아요. 우리보다 경험이 훨씬 많으신데. 한 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본 걸까요? 김치도 빈대떡도 사실은 별로인데 우리가 착각한 건가요?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경험한 건 분명했는데 어머니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셨죠. 마리가 말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맛은 정말 좋았잖아. 우리가 거짓말할 이유는 없는데. 다른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유산균 10억 마리도 데이터로 확인했고 50년 경력도 직접 봤어.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어요. 지난 이틀간 적은 것들을 다시 읽어봤죠. 김치 600종, 유산균 10억 마리, 50년 손끝의 예술. 모두 제가 직접 본 것들이었습니다. 클레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문제는 한국 음식이 아니야. 프랑스 요리가 유일한 최고라고 믿는 우리 부모님 세대의 생각이 문제인 거지. 한 학생이 덧붙였습니다. 우리도 처음엔 그렇게 믿었잖아. 비행기에서 비빔밥 비웃었던 거 기억나? 피에르 교수가 말했습니다. 부모님 세대는 한국을 직접 경험하지 않으셨어. 1960년대 가난한 나라 이미지만 갖고 계시지. 너희는 지금 2024년 한국을 보고 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마리가 휴대폰을 보며 말했어요. 단톡방에 또 메시지 왔어. 한국이 우리보다 나을 리 없다. 역사가 짧잖아. 프랑스는 수백 년 요리 전통이 있는데. 클레망이 한숨을 쉬었죠. 역사가 길다고 무조건 나은 건가? 한 학생이 용기 내어 말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릴 거예요. 화내시더라도 제가 본 걸 정직하게 말할 거예요. 다른 학생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죠. 그럼 더 화내시지 않을까? 피에르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너희 의무야. 거짓말로 부모님을 안심시키는 것보다 낫지. 저는 그 말을 듣고 결심했어요. 어머니께 다시 전화를 드려야겠다고. 클레망이 말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설명하지? 유산균 10억 마리라고 해도 안 믿으실 것 같은데. 마리가 대답했어요. 사진을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 데이터도 함께. 숫자는 거짓말 안 하니까. 한 학생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연구소에서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현미경 사진, 발효실 사진, 600종 김치 목록. 다른 학생들도 따라했죠. 저도 제 사진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저는 어머니께 메시지를 보냈어요. 엄마, 제가 오늘 본 것들 사진으로 보내드릴게요. 데이터도 함께요. 직접 보시고 판단해주세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몇 분 후 답장이 왔어요. 사진만으로 뭘 알겠니? 너는 아직 어려. 판단력이 부족해.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클레망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괜찮아. 우리가 본 게 진짜야.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야. 피에르 교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은 영양학 연구소를 갈 거야. 구체적인 데이터를 더 모을 수 있을 거야. 너희 부모님을 설득하려면 팩트가 필요하지.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경험 vs 편견. 데이터로 증명해야 한다. 밤이 깊어졌어요. 학생들은 각자 부모님과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반응이었죠. 한국이 프랑스보다 나을 리 없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뭘 보게 될까요? 다음 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학생 대부분이 어젯밤 부모님과 통화하며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마리가 다크서클을 가리지 못하고 있었고 클레망은 계속 한숨만 쉬었죠. 피에르 교수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한식영양학연구소를 방문할 거야. 객관적인 데이터를 볼 수 있을 거야.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데이터로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죠. 숫자는 거짓말 안 해. 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김 박사라는 분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비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프랑스 전통 요리와 한국 전통 요리의 영양학적 비교예요.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기록할 생각이었어요. 김 박사가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평균 칼로리 비교였어요. 프랑스 전통 코스 요리 한 끼 약 1200에서 1500칼로리. 한국 전통 한정식 한 끼 약 600에서 800칼로리. 클레망이 놀라며 말했죠. 절반밖에 안 되네요.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요리는 버터, 크림, 치즈 사용량이 많죠. 한식은 찌고 삶고 무치는 조리법이 많아 지방 함량이 낮습니다. 저는 펜을 움직였어요. 칼로리 절반. 지방 함량 낮음. 다음 슬라이드는 나트륨 함량이었습니다. 프랑스 요리 평균 나트륨 2800mg. 한식 평균 나트륨 2400mg. 마리가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한식이 더 짜다고 들었는데요. 김치도 짜고. 김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흔한 오해예요. 김치는 짜게 느껴지지만 실제 나트륨 함량은 프랑스 치즈나 샤큐테리보다 낮습니다. 게다가 김치는 반찬이라 적게 먹죠. 주식이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을 적었습니다. 나트륨 함량도 낮음. 김치는 소량 섭취. 세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채소 섭취량이었습니다. 프랑스 전통 식사 채소 비율 약 20에서 30%. 한식 채소 비율 약 50에서 60%. 클레망이 중얼거렸죠. 2배네. 김 박사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한정식을 보세요. 12가지 반찬 중 최소 8가지가 채소예요. 나물, 무침, 김치, 샐러드. 프랑스는 메인이 고기나 생선이고 채소는 가니쉬 정도죠. 저는 어제 먹었던 한정식을 떠올렸어요. 정말 대부분이 채소였습니다. 마리가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박사님, 영양은 그렇다 쳐도 맛은 또 다른 문제 아닌가요?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자료를 준비했죠. 화면에 WHO 보고서가 나타났습니다. 세계 건강식단 순위였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봤습니다. 1위 일본 오키나와 식단, 2위 지중해 식단, 3위 한국 전통 식단. 그 아래로 쭉 내려가다가 프랑스 전통 요리는 15위에 있었습니다. 클레망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15위요? 프랑스가요? 김 박사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요리는 맛과 예술성은 최고예요. 하지만 건강 측면에서는 포화지방과 칼로리가 높죠. 반면 한식은 발효식품, 채소, 적은 기름 사용으로 건강 점수가 높습니다. 저는 펜을 들 수가 없었어요. WHO 보고서. 국제기구의 공식 자료였습니다. 이건 편견이 아니었죠. 마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 안 하네. 김 박사가 다음 자료를 보여줬어요. 평균 수명과 식단의 관계였습니다. 한국 평균 수명 83.5세. 프랑스 평균 수명 82.5세. 물론 다른 요인도 있지만 식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나와 있었죠.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프랑스 요리가 건강에 안 좋다는 건가요? 김 박사가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프랑스 요리도 훌륭해요. 다만 매일 먹기엔 칼로리가 높다는 거죠. 반면 한식은 매일 먹어도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합니다. 클레망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스마트폰으로 확인했죠. 김 박사가 말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WHO 보고서, 영양학 저널, 국제학회 논문. 모든 데이터가 일치했어요. 마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부모님께 보내도 될까요? 김 박사가 웃으며 대답했죠. 물론이에요. 이건 공개 자료니까요.
학생들이 일제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고 캡처하고 링크를 복사했어요. 저는 어머니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WHO 보고서예요. 건강식단 순위에서 한국이 3위, 프랑스가 15위래요. 공식 자료예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기다렸죠.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김 박사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요리 시간 대비 영양 효율이었습니다. 프랑스 코스 요리 준비 서너 시간, 영양 점수 70점. 한국 한정식 준비 한두 시간, 영양 점수 85점. 클레망이 중얼거렸죠. 시간도 적게 걸리고 영양도 더 좋네.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왜 프랑스 요리가 더 유명한 건가요? 김 박사가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마케팅과 역사죠. 프랑스는 수백 년간 요리를 예술로 승격시켰어요. 미슐랭 가이드도 만들었고요. 한식은 최근 20년간 알려지기 시작했죠. 마리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하다고 해서 무조건 최고는 아니라는 거네요.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준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죠. 맛이면 프랑스, 건강이면 한국. 둘 다 훌륭해요. 다만 다를 뿐이죠. 연구소를 나오며 학생들끼리 대화가 오갔습니다. 데이터가 명확하네. 이제 부모님께 뭐라고 말씀드리지? 숫자로 보여드리면 인정하실까? 저는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어머니께서 답장을 보내셨습니다. 앙투안, 숫자가 전부는 아니야. 요리는 예술이지 영양학이 아니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데이터를 보여드려도 인정하지 않으시는군요. 클레망이 제 표정을 보고 물었어요. 안 믿으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에르 교수가 우리를 지켜보며 말했어요. 시간이 필요해. 부모님 세대가 평생 믿어온 걸 하루아침에 바꿀 순 없지. 하지만 너희는 진실을 봤어. 그걸 잊지 마. 버스로 돌아가며 저는 노트를 봤습니다. 오늘 적은 데이터들이 가득했어요. 칼로리 절반, 채소 비율 2배, WHO 3위. 모두 팩트였습니다. 마리가 조용히 말했죠. 우리가 틀린 게 아니었어. 숫자가 증명해. 점심을 먹고 피에르 교수가 말했습니다. 오후엔 특별한 곳을 갈 거야. 한국 식문화 역사관이야. 마리가 물었어요. 역사요? 한식이 역사가 있나요? 교수님이 의미심장하게 웃으셨죠. 직접 보면 알게 될 거야. 역사관에 들어서자 첫 번째 전시실이 나타났습니다. 1950년대라는 팻말이 보였어요. 벽면에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저는 한 사진 앞에 멈춰 섰습니다. 폐허가 된 서울 거리였어요. 건물은 무너져 있었고 사람들은 천막 아래서 무언가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안내원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1950년 한국전쟁 이후입니다. 모든 것이 파괴됐죠. 사람들은 구호 식량으로 연명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세요. 긴 줄을 선 사람들이 보였어요. 손에 빈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내원이 말했죠. 배급줄이에요.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던 시절입니다. 클레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제 일이에요? 안내원이 대답했어요. 1950년대예요. 불과 70년 전이죠.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70년. 제 할아버지가 태어나셨을 때였어요. 다음 전시실로 이동했습니다. 1960년대 보릿고개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사진 속 아이들은 비쩍 말랐고 배만 볼록했습니다. 안내원의 설명이 이어졌죠. 봄이 되면 식량이 떨어졌어요. 보리도 아직 익지 않고 작년 쌀은 다 떨어진 시기. 사람들은 나무 껍질을 삶아 먹었습니다. 마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나무 껍질을요? 안내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전시물을 가리켰습니다. 유리관 안에 까만 덩어리가 있었어요. 이게 송기떡이에요. 소나무 껍질을 벗겨 말려서 가루로 만든 거죠. 배를 채우기 위해 먹었습니다. 저는 그 까만 덩어리를 바라봤습니다. 클레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이걸 먹었다고요? 안내원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굶어 죽는 것보다 나았으니까요. 한 학생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벽면에 통계 자료가 있었어요. 1960년 한국 1인당 GDP 79달러. 세계 최빈국. 영양실 조율 40%. 저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79달러. 1년에요. 마리가 중얼거렸죠.
우리 학교 한 달 등록금보다 적네. 다음 섹션으로 이동했습니다.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사진 속 사람들은 논에서 일하고 있었고 구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잘 살아보세. 안내원이 설명했어요. 이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농업개혁, 식량 증산. 국민이 굶주리지 않게 하는 게 최우선이었죠. 그래프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쌀 생산량 증가 추이였어요. 1960년 300만 톤, 1970년 400만 톤, 1980년 500만 톤. 꾸준히 올라가는 선이 보였습니다. 안내원이 말했죠. 드디어 국민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됐어요. 1980년대 섹션으로 넘어갔습니다. 사진이 달라져 있었어요. 식당 풍경이었죠. 사람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안내원이 설명했습니다. 이제 음식이 풍족해졌어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맛을 즐기기 시작한 거죠. 클레망이 물었습니다. 20년 만에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안내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굶주림에서 풍요로. 한 세대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그 말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 세대. 20년. 1990년대 섹션에는 한식당 사진들이 있었어요. 깨끗한 실내, 정갈한 상차림. 안내원이 말했죠. 이때부터 한식의 품격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배고픔 해결이 아니라 문화로 발전한 거예요. 2000년대 섹션으로 왔습니다. 세계 각국의 한식당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뉴욕, 파리, 런던, 도쿄. 안내원이 설명했습니다. 한식이 세계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K-푸드 열풍이죠. 마리가 작게 말했어요. 파리에도 한식당이 많아졌어. 마지막 섹션은 현재였습니다. 미슐랭 스타를 받은 한식당 사진들, 세계적인 한식 셰프들, 그리고 어제 우리가 봤던 김치 연구소 사진도 있었어요. 안내원이 말했죠. 1960년 나무 껍질을 먹던 나라가 2024년 세계 3대 건강식단 국가가 됐습니다. 70년 만이에요. 저는 다시 처음 전시실로 걸어갔습니다. 폐허 사진을 봤죠. 그리고 마지막 전시실의 미슐랭 사진을 떠올렸어요. 같은 나라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클레망이 옆에 섰어요. 70년. 우리 할아버지 한평생이야. 마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프랑스는 수백 년에 걸쳐 요리를 발전시켰어. 근데 한국은 70년 만에 여기까지 온 거야. 한 학생이 덧붙였죠. 굶주림에서 시작해서. 피에르 교수가 우리를 모았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니? 너희가 먹은 김치, 빈대떡, 한정식. 그 뒤에 이런 역사가 있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보였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음식을 소중히 여기는지.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근데 선생님, 프랑스는 왜 이렇게 안 됐어요? 우리도 역사가 있는데. 피에르 교수가 대답했죠. 프랑스는 풍요 속에서 발전했어. 귀족 문화, 왕실 요리. 하지만 한국은 절박함 속에서 발전했지. 굶주림을 이겨내야 했으니까. 클레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절박함이 더 강한 동기가 됐네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래서 효율적이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개발한 거야. 생존이 달린 문제였으니까. 역사관을 나오는데 저는 멈춰 섰습니다. 입구에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기억하라. 70년 전 우리는 굶주렸다. 지금 우리는 세계를 먹여 살린다. 마리가 그 문구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버스로 돌아가며 학생들은 조용했어요.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죠. 서울거리의 식당들이 보였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70년 전 사진 속 폐허와는 완전히 달랐죠. 클레망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앙투안,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했어. 역사를 모르고 현재만 봤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한국 음식 vs 프랑스 요리 왜 프랑스가 우월한가? 저는 그 제목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썼어요. 한국 음식의 역사 70년의 기적. 마리가 제 노트를 보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바뀌었네. 저는 대답했죠. 진실을 봤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와 저는 어머니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오늘 한국 식문화 역사를 봤어요.
1960년엔 나무 껍질을 먹었대요. 70년 만에 세계 3위 건강식단이 됐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제 알겠어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저는 이미 진실을 봤으니까요. 챕터 7 미슐랭의 오만함. 다음 날 아침 피에르 교수가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미슐랭 3스타 한식당을 갈 거야. 학생들이 웅성거렸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곳을 가는구나. 클레망이 안도한 표정으로 말했죠. 미슐랭이라면 믿을 수 있어. 국제적 기준이잖아. 저도 조금 안심했습니다. 미슐랭은 프랑스가 만든 기준이었어요. 전 세계 레스토랑을 평가하는 절대적 잣대였죠. 한식당이 3스타를 받았다면 인정할 만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마리가 말했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한식을 보는 거네. 레스토랑에 도착했어요. 라 YUN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입구부터 고급스러웠죠. 직원들의 서비스도 완벽했어요. 클레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역시 미슐랭 레스토랑은 다르네. 이 정도는 돼야지. 자리에 앉자 코스 요리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요리가 나왔어요. 전복과 삼채 샐러드였죠. 플레이팅이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마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거 봐. 프랑스 레스토랑처럼 섬세해. 역시 미슐랭 받으려면 이래야 돼. 저는 한 입 먹어봤습니다. 맛이 훌륭했어요. 하지만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었죠. 클레망이 말했습니다. 맛있긴 한데 어제 광장시장 할머니 빈대떡이랑 비교하면 어떨까? 한 학생이 대답했어요. 그건 비교가 안 되지. 여긴 미슐랭이잖아. 두 번째 요리가 나왔습니다. 한우 갈비찜이었어요. 부드럽고 풍미가 좋았죠. 하지만 제 머릿속엔 어제 시장에서 먹었던 떡볶이가 떠올랐습니다. 10분의 1 가격에 그만큼 만족스러웠던 맛이요. 피에르 교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때? 학생들이 대답했어요. 훌륭해요. 역시 미슐랭 3스타답네요. 이 정도면 한식도 인정할 만해요. 교수님이 미소 지었죠. 미슐랭이 인정해야 너희도 인정하는 거니? 그 질문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한 학생이 대답했어요. 그럼요. 미슐랭은 세계적 기준이잖아요. 피에르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슐랭은 프랑스가 만든 기준이야. 그게 유일한 정답일까? 클레망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인정하잖아요. 교수님이 대답했죠. 전 세계가 프랑스 기준을 따르는 거지. 한국 사람들도 그걸 최고라고 생각할까?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음 장소로 이동했어요. 을지로 골목이었습니다. 낡은 건물 사이로 작은 식당이 보였죠. 간판도 낡았고 외관도 초라했어요. 마리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기요? 아까 그 고급 레스토랑이랑 너무 다른데. 피에르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 집은 50년 됐어. 미슐랭 별은 하나도 없지. 하지만 보렴. 문 앞을 가리켰어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죠. 한국 사람들이 20명도 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클레망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미슐랭도 없는데 왜 저렇게 줄 서요? 피에르 교수가 대답했죠. 맛있으니까. 미슐랭이 필요 없을 만큼. 우리도 줄을 섰습니다. 30분을 기다렸어요. 드디어 차례가 와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더 낡았어요. 테이블은 오래됐고 의자는 삐걱거렸죠. 하지만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두 한국인이었어요. 마리가 작게 말했습니다. 관광객은 우리밖에 없네. 주문을 했어요. 곰탕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직접 국자로 떠서 주셨죠. 김이 모락모락 났어요. 저는 한 숟가락 떠봤습니다. 깊은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몇 시간을 끓인 듯한 진한 육수였죠. 클레망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한 학생이 중얼거렸어요. 아까 미슐랭 레스토랑보다 더 맛있는 것 같은데. 마리가 고개를 끄덕였죠. 저도 그렇게 느껴져요. 피에르 교수가 물었습니다. 왜 미슐랭 없는 이 집에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릴까? 한 학생이 대답했어요. 맛있으니까요. 교수님이 다시 물었죠. 그럼 미슐랭 별이 맛의 기준은 아니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이 집 곰탕이 아까 미슐랭 레스토랑 요리보다 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50년 동안 한 가지만 끓인 맛이었죠. 옆 테이블 한국인에게 피에르 교수가 물어봤습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그 사람이 대답했어요. 30년 넘게 왔어요. 우리 아버지도 여기 다니셨고요. 미슐랭 레스토랑도 가봤지만 결국 여기로 돌아오게 돼요. 클레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웃으며 대답했죠. 진짜 맛이 여기 있으니까요. 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50년 한결같은 맛이 중요한 거죠. 저는 그 말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줄은 더 길어져 있었어요. 마리가 말했습니다. 미슐랭 가이드에는 이런 집이 안 나오겠네요. 피에르 교수가 대답했죠. 프랑스 기준으로 평가하니까.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알아. 진짜가 뭔지. 버스로 돌아가며 학생들이 대화를 나눴어요. 미슐랭이 전부가 아니네. 별 없어도 훌륭한 음식은 많아. 50년 단골이 더 확실한 증거인 것 같아. 저도 동의했습니다. 클레망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만했던 거 아냐? 미슐랭 별로만 음식을 평가하려고 했잖아. 한 학생이 덧붙였죠. 프랑스가 만든 기준이 세계 유일의 정답이라고 생각했어. 피에르 교수가 정리했습니다. 미슐랭은 훌륭한 가이드야.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지. 각 나라마다 자기만의 기준과 가치가 있어. 한국에선 50년 한결같은 맛이 별 3개보다 중요할 수 있지.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미슐랭의 오만함. 우리는 프랑스 기준으로 세계를 재단하려 했다. 하지만 진짜 기준은 사람들의 선택이다. 50년 줄 서는 집이 진짜 별 3개다. 호텔로 돌아와 저는 어머니께 메시지를 보냈어요. 엄마, 오늘 미슐랭도 가고 미슐랭 없는 집도 갔어요. 별 없는 집이 더 맛있었어요. 50년 동안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 곳이요. 미슐랭이 기준의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엔 답장이 왔습니다. 앙투안, 내가 달라지고 있구나. 어머니의 메시지는 짧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화가 아니라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았죠. 인천공항 출국장에 섰습니다. 일주일 전 이곳에 도착했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오만했죠. 한국 음식을 무시했고 프랑스 요리만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클레망이 면세점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김치 사갈까? 부모님께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마리도 고개를 끄덕였죠. 저도 고추장 살 거예요. 일주일 전이었다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습니다. 피에르 교수가 우리를 모았어요.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이번 여행에서 뭘 배웠니? 학생들이 돌아가며 대답했습니다. 겸손이요. 다른 기준이 존재한다는 것. 역사의 중요성.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말했어요. 요리의 순위는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다만 존중이 있을 뿐이라는 것. 프랑스 요리도 훌륭하고 한국 음식도 훌륭해요. 다만 다를 뿐이죠. 피에르 교수가 만족스럽게 웃으셨습니다. 탑승 시간까지 저는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께 마지막 메시지를 보낼 차례였어요. 일주일간 모은 사진들을 정리했죠. 김치 연구소의 현미경 사진, WHO 보고서, 1960년대 폐허 사진, 50년 된 식당의 줄. 메시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일주일 동안 많은 걸 봤어요. 처음엔 한국 음식을 무시했어요. 프랑스 요리가 최고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틀렸어요.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틀렸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다시 지우고 썼어요. 하지만 제 관점이 좁았어요. 세상엔 여러 종류의 훌륭함이 있더라고요. 김치엔 유산균 10억 마리가 있어요. 과학적으로 증명됐죠. 한식은 WHO 건강식단 3위예요. 프랑스는 15위고요. 이건 비난이 아니라 팩트예요. 시장 할머니는 50년 동안 한 가지 요리만 하셨어요. 그 맛은 미슐랭 3스타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어요. 손가락이 빨리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엄마, 가장 놀라운 건 역사였어요. 1960년에 이 사람들은 나무 껍질을 먹었대요. 굶어 죽지 않으려고요. 70년 만에 세계 3위 건강식단 국가가 됐어요. 한 세대만이에요. 저는 잠시 멈춰 사진들을 첨부했습니다. 폐허 사진과 현재 서울 사진을 나란히 놓았어요. 이게 같은 나라예요, 엄마.
70년 차이예요. 우리 할아버지 한평생이요. 메시지를 계속 썼습니다. 엄마는 20년 넘게 프랑스 요리를 하셨잖아요. 그 열정과 자부심을 존경해요. 하지만 그게 다른 요리를 낮춰보는 이유가 될 순 없어요. 한국 사람들도 70년간 절박하게 발전시켰어요. 굶주림에서 벗어나려고요. 클레망이 옆에 앉았습니다. 너도 부모님께 메시지 써?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 문장을 적었죠. 돌아가면 이야기 많이 할게요. 데이터도 보여드리고 사진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엄마, 저는 여전히 프랑스 요리를 사랑해요. 하지만 이제 한식도 존중해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몇 분 후 답장이 왔어요. 앙투안, 너의 메시지 잘 읽었어. 사진들도 봤고. 엄마도 생각해볼게. 내가 직접 경험한 거니까. 돌아오면 천천히 이야기하자.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탑승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학생들이 일어섰습니다. 마리가 면세점 쇼핑백을 들고 왔죠. 고추장이랑 김 샀어. 집에서 비빔밥 만들어 볼 거야. 다른 학생들도 비슷했어요. 모두 한국 식재료를 사왔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일주일 전 이 자리에 앉았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비빔밥을 비웃었죠. 지금은 달랐습니다. 클레망이 말했어요. 기내식 한식으로 주문할래.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륙 후 학생들끼리 대화가 시작됐어요. 돌아가서 뭐 할 거야?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마리가 대답했죠. 학교 발표회 준비해야지. 우리가 본 걸 다른 학생들한테도 알려줘야 해. 클레망이 덧붙였습니다. 데이터 정리해서 PPT 만들 거야. WHO 보고서, 영양 비교, 역사 사진들. 팩트로 보여줘야 해. 한 학생이 말했어요. 나는 요리 실습 시간에 김치 만들어 볼 거야. 발효과학을 직접 적용해서.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일주일간 적은 기록들이 가득했어요. 첫 페이지에 지워진 제목이 보였죠. 한국 음식 vs 프랑스 요리 왜 프랑스가 우월한가? 그 밑에 새로 쓴 제목. 한국 음식의 발견 존중을 배우다. 피에르 교수가 통로를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자랑스러워. 편견을 내려놓고 진실을 봤으니까.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선생님, 우리 부모님 세대도 언젠가 이해하실까요? 교수님이 대답했죠. 시간이 걸리겠지. 하지만 너희가 계속 말하면 달라질 거야. 진실은 결국 인정받게 돼 있어.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기내식이 나왔어요. 비빔밥이었죠.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클레망이 한 입 먹고 말했습니다. 역시 맛있어. 이제 이 맛을 알겠어. 마리가 조용히 말했죠. 우리가 르 코르동 블루 학생이잖아. 세계 최고 요리 학교. 그럼 세계의 모든 훌륭한 음식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하는 거 아냐? 여러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어요. 나는 졸업하면 한식 전문점에서 일해보고 싶어. 발효 기술을 제대로 배우고 싶거든. 다른 학생이 거들었죠. 나는 퓨전 요리를 연구할 거야. 프랑스 기법의 한식 재료를 접목시켜서.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어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프랑스로 돌아가 한식을 알릴 거예요. 데이터로, 경험으로, 요리로. 클레망이 제게 물었습니다. 앙투안, 너는 뭐 할 거야?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저는 논문을 쓸 거예요. 프랑스 요리와 한식의 비교 연구. 우열이 아니라 차이와 존중에 대해서. 피에르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주제네. 저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결론 요리의 절대적 순위는 없다. 프랑스 요리는 예술성과 전통에서 탁월하다. 한식은 건강과 효율에서 뛰어나다. 둘 다 훌륭하며 서로 배울 점이 있다. 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부모님들이 공항에 나와 계실 테니까요. 마리가 말했습니다. 떨리네. 어떻게 설명하지? 클레망이 대답했죠.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야. 우리가 본 것, 배운 것, 느낀 것. 데이터도 있고 사진도 있잖아. 한 학생이 덧붙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달라진 것. 그게 가장 확실한 증거야. 착륙 직전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파리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어요.
에펠탑, 개선문, 센강. 제가 태어나고 자란 도시였죠.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계를 보는 제 눈이 달라졌어요.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학생들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출국장으로 나가기 전 피에르 교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너희는 다리가 되는 거야. 프랑스와 한국 사이의, 편견과 이해 사이의, 오만함과 존중 사이의 문이 열렸습니다. 부모님들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방 속엔 데이터가, 휴대폰엔 사진이, 그리고 제 안엔 진실이 있었어요. 클레망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해낼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걸어나갔습니다. 어머니가 보였어요. 저를 보자 복잡한 표정을 지으셨죠. 하지만 저는 당당했습니다. 일주일간 제가 본 진실은 거짓이 아니었으니까요. 앙투안. 어머니가 부르셨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할 이야기가 많아요. 그리고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죠. 진짜 여행은 이제부터였습니다.